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김좌니 쌤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1910년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10년, 20년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수업까지는 1910년, 20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일제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교육 목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 국내외 독립운동을 구분한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1910년인데 국내, 국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바깥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와 국외 두 가지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우선 국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워졌네. 자, 1910년 네 독립운동. 자,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국내부터 살펴볼 건데, 자, 당시 10년대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그렇죠. 무단 통치 시기였죠. 그러니까 무단 통치 시기니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배워야 될 독립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의병부터 살펴볼게요. 의병. 의병. 또 나오게 됐네요. 우리 의병 어떤 의병이 있었죠? 크게 세 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을, 미, 을, 사, 정, 미. 이렇게 있었죠. 이 의병들이 있었는데, 일본 생각에 이 의병을 제압하지 않고는 조선을 집어삼키는데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직전에 1909년쯤에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남한 대토벌 작전.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의병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곡창지대가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장 땅이 기름진, 농사 많이 짓는데. 강원도예요? 전라도죠. 전라도 쪽인데, 전라도가 그래서 수탈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도 화가 많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병들도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호남 지역이. 그래서 일제는 이 남한 쪽, 특히 이제 요 전라도 아래쪽 지방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의병 탄압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의병들이 어디로? 만주라든가 연해주라든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일제의 무단 통치 과정에서도 국내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했던 의병장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최응원이다. 기억하세요. 최응원. 자,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라스트 의병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의병 활동을 하냐면은 1915년까지 이제 진행을 해요. 사진 보이시죠? 지금 체포돼가지고 이제 형장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최응원 여러분들이 기억 정도 하셔라. 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90년대가 아니죠. 1910년대의 시험 문제의 1타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단체인데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단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하나는 뭐냐? 독립의군부. 자, 여기다가 독립의군부고요. 자, 다른 하나는 뭐다? 바로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자, 이 두 단체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하나는 파란색으로, 하나는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두 개의 성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도 쉬울 거고, 헷갈리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각각 누가 만들었는가? 자, 하나는 임병찬. 그리고 다른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이 이제 조직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조직을 하는데 이 둘의 성격이 달라요. 자,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임병찬 유생이십니다. 유생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상진 양복 입었죠? 두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딱 나오죠. 한복과 양복. 그랬을 때 임병찬 같은 경우는 유생 출신이기 때문에 유학자예요. 유학자들은 충효를 중시 여기죠? 그랬을 때 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고종이 임병찬에게 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임병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병찬은 당연히 신하된 자로서 고종의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게 되고요. 이 독립의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정치체제를 지향할까요? 당연히 고종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벽주의. 그러니까 우리 회복하다, 혹은 뭐 복귀하다, 뭐 이러한 얘기 쓰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벽주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복벽주의. 아마 10분 뒤에 또 종이 칠 것 같습니다. 자, 복벽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활동들을 벌이는가? 계속해서 이제 물밑 작업을 벌여요.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임병찬 선배입니다. 지엄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문서를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에 보내느냐? 가히 너희의 행동이 금수와도 같으니 어서 우리의 국권을 반환하는 요구를 보낸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일본에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빼앗겼어. 땅을 빼앗겼는데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땅 돌려줘. 정중하게 얘기할 때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팅 넘치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해체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한광복회 박상진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의혈 막 힘이 넘쳐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체제를 지향하는가?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화정을 지지를 해요. 공화정 반대되죠? 복벽주의랑 공화정 반대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어떠한 활동? 무장투쟁을 준비를 해요. 무장투쟁. 그랬을 때 이제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가? 무기를 이제 조달을 한다든가. 근데 무기를 조달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군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군자금은 어디서 모을 건데? 바로 친일 지주라든가 일제 부호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군자금을 모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지방에 독립군기지를 만들려고 막 계획도 합니다. 계획도 해요. 박상진과 함께 또 누가 있었냐면은 김좌진도 여기에 함께 합니다. 나중에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하는 김좌진 장군도 여기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게 대한광복회도 일제에 의해서 발각돼가지고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결국에 국내에서 진행한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거.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하에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 특히 일제 감시가 심하니까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겠어요?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아니겠죠. 비밀 결사의 국내 독립운동
단체였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나머지는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독립운동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선지에서는 공화정이 나와.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꼭 구분하는 모습을 꼭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91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1910년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국외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외 독립운동을 이제 암기하실 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역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가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떠한 단체가 있었고 요걸 섞어 놓는 식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역별로 구분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뭐 한능검 시험이라든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공부를 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립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독립군 전에 의병. 아까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얘기 드렸었죠? 그랬을 때, 자, 의병이에요. 근데 일제에 의해서, 이제 대피를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자, 1번, 서간도. 2번, 북간도. 3번은 어디냐면은, 연해주예요. 그리고 4번 정도가 되면은, 뭐 이제 상해.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둘게요. 1, 2, 3 대부분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상해를 간다던가 미국을 간다던가 그럴 만한 돈이 없거든. 그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일 뿐이거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1번, 2번, 3번 많은 숫자가 이제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1번 서간도에서는, 2번 북간도에서는, 3번 연해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어떠한 단체들이 있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서간도부터 살펴볼게요. 자, 서간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었는가?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신민회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옛날 신민회 세력.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구한 말에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 신민회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장투쟁과 그리고 애국개몽을 함께 진행한 실력 양성주의 단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서간도 쪽으로 많이 가서 새로운 그러한 마을을 만들고 독립을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에서야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신민회를 얘기했을 때 또 이회영 선생님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엄청난 땅 부자였습니다. 구한 말쯤에. 근데 대대로도 이제 좀 높은 명망가였고요. 그런데 이 가문에서 이회영이 많은 형제들을 이제 모아놓고 나라가 빼앗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기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의 기본으로 쓰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땅을 다 팔아버립니다. 헐값으로. 그래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가지고 마을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식량이 없어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이제 식량을 얻어올 정도로까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수백억의 자산을 내놓을 수 있는가? 전 10억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그랬을 때, 자, 서간도 뭐 이제 이회영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바로 이제 지역명으로 이제 삼원보가, 부러졌네요. 다른 걸로, 삼원보가 있겠다. 자, 삼원보에서 어떠한 또 이제 단체, 뭐 기관이 있었는가? 바로 경학사가 있었습니다. 경학사.
근데 처음 정착이 쉽지가 않아요. 막 물도 안 맞고 풍토병으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갖은 고초 끝에 다시금 어떻게 한족회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 사람들이 굳이 왜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게 나라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사가 필요하겠죠? 군사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기관도 우린 살펴봐야 됩니다. 교육. 그때 어떠한 기관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신흥 강습소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아직 학교 정도의 레벨은 아니었고요. 이후에 이게 뭘로 크게 확대가 되느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하죠. 신흥 무관학교. 왜?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독립군들이 이 단체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이 독립무장단체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교들을 혹은 병사들을 배출하는 학교다. 이게 바로 이 서간도, 특히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간도는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자, 그럼 북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북간도는 뭘 어떻게 중요하게 배워야 되느냐? 자, 두 번째로 이제 북간도. 자, 북간도는 주로 대종교에서 활동을 합니다. 대종교가 뭐예요? 당군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토속 종교. 그래서 나철, 오기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또 나철, 오기오 하면 여러분들 누굴 생각해야 돼요? 을사, 오적, 암살단, 오적 암살단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다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이제 왕칭, 룽칭 이러한 지역에서 만드는데, 주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이 대종교에서 단체를 만드니 이가 바로 중광단이었다. 중광단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 중광단에서 이제 조직된 군대가 중요합니다. 이 군대가 바로 북로 군정서라는 거죠. 자, 이 북로 군정서가 뭐냐? 나중에 이제 1920년 초반에 우리 민족이 일제 군대에게 행한 가장 큰 대첩이었던 청산리 대첩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북로 군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교육 살펴보면은 당연히 교육하겠죠. 여기서도 북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전서숙이라든가, 그리고 명동학교 요 정도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동학교. 자, 요렇게 북간도. 자, 북로군정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간도 같은 경우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 군정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역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이쪽 북간도의 서전서숙 빼고는 다 시옷 이렇게 해서 이제 시옷, 서간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간도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어디? 요 연해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연해주. 자, 연해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엔 사람들 많이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은 이 러시아가 연해주를 이제 중국의 베이징 조약을 중개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러시아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가 아니면 모스크바라든가 여기랑 이쪽에 있었던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손이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와서 좀 개간 좀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연해주 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당연히 공짜로 땅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 준다고? 진짜? 하면서 가겠죠. 가가지고 이제 막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선 새롭게 마을을 만드니 새롭게 한민족이 만든 마을. 그래서 이제 신안촌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안촌에서 누가 외지에 있잖아. 사람들이 외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옹기종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좋은 일은 권하고 권업회 이렇게 외워주세요. 권업회를 조직한다. 권업회에서는 되게 조직적입니다. 얼마나 조직적이냐? 신문까지 만들 정도로 권업신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업신문.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이 연해주에서 하나의 정부까지 만들어 버리게 돼요. 중요합니다. 대한인가요? 한국이죠. 대한 광복군 정부를 구성할 정도로 1914년 요쯤인데 이상설, 이제 이동휘 이러한 사람들을 정부로 세워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정도까지 연해주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해주. 자, 다음으로 이제 상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상하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상하이. 자,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식이라든가 이제 동제사라든가 이러한 것도 볼 수 있는데 한국사 특히 수능이라든가 조금 난이도가 잘 안 나오는 변별 시험이 좀 낮은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바로 신한청년단을 기억해 주세요. 신한청년단. 이렇게 다 안 썼네요. 자, 신한청년단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후에 있을 파리 강화회의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김규식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자, 파리 강화회의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던 싸움이었는데 너무나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앞으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전쟁 이후에 너희와 나의 질서 이런 걸 정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의 이제 대표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국권을 빼앗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신한청년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을 보냈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1918년.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1910년 이후에 국권을 빼앗겼지만, 안전하게 빼앗겼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파리 강화회의까지 가가지고 얘기할 만큼 독립을 원한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정세에 뛰어들 정도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파견해서 뭐 어쩌라고, 외울 거 하나 더 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당시에 독립을 염원했으며 국제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인데요. 미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여기다가 쓸게요. 미주인데, 미주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미국 본토, 그리고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본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자, 장인환 전명훈 사건.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없죠. 의거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장인환과 전명훈이 우리 이제 고문 통치 시절에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명훈이 이제 총을 갖고 이제 땅 쐈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총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다급하니까 막 해. 근데 막 스티븐스한테 막 밀려.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누가?
장인환이 와서 탕 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원수 중에 한 명, 우리 민족의 원수 중에 한 명을 또 이제 처단하는 모습인데, 둘은 서로 이제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의거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뭔가 영화 같은 사건이 한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조직? 대한인 국민의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해서 우리들의 뿌리를 잊지 말자.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기에서 조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더불어서 하와이는 뭐냐?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된 이유는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아시아로 가기까지의 기술이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당시에는 배가 이제 한 번에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섬에서 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점으로 이제 하와이, 나중에 이제 뭐 필리핀, 뭐 괌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중간 기점이 하와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와이를 딱 이제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야. 특히 사탕수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서양 사람이 잘 안 한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아시아 계열 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한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와이로 가게 돼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우리 이제 뭐 결혼을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결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소개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사진을 보고 이제 소개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딱 보고 나 시켜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딱 보고 굉장히 착하게 보이는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진을 보고. 당시에 이제 1차, 2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을 더 모으고 싶은 거야.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안에서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진을 보내가지고 조선 땅에 보냅니다. 조선에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대. 또 미국에서 돈 벌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진도 괜찮아. 웬걸 이제 딱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막 머리가 어디 가셨어요? 막 머리 가출해 있고, 뭐 검버섯 막 떼약볕 쳐서 막 일하니까 힘드니까 막 얼굴 다 새까맣게 타고, 당신 누구야? 이러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속았네, 속았어, 사진 보고 속았어, 이러한 좀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들 못 돌아가잖아요. 네, 그냥 얘기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한족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하와이에서 거주하던 사람들도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자, 기억하세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대조선 국민 군단. 자, 주도 누가 했느냐? 바로 박용만. 박용만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계열의 무장투쟁 계열의 인물에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낮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진짜 좀 힘듭니다. 요 농사가 하와이 쪽이 떼약볕에서. 그리고선 저녁에서는 무슨 훈련? 군사훈련. 이러면서 독립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1910년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지역별로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어떠한 중요한 단체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 요게 바로 시험에서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910년 국내,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단체명이 많고 되게 좀 외우기가 까다롭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한켠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